이번 주 가장 거의 모든 이슈를 다 씹어먹은 여권을 뒤흔든 이슈라고 공소 할수 취소 있죠. 거래설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파출소 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김현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그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는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제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이 안 된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당 보도를 한 기자만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김어준 씨는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가 허위 사실이냐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고발당한 장인수 전 기자가 또 어제 저녁에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내 입으로 거래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볼게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거래하려 합니다. 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에 조율했다. 짜고 쳤다. 뭔가 둘이 사전에 논의했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측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네. 거래는 자기가 꺼낸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김어준 씨와 논의한 적은 없다. 여기 이제 두 개가 그 두 핵심인 개가 것 핵심인 같은데. 것 같고요. 네. 거래설을 언급한 적이 없나요? 보셨죠? 다들 영상은. 어떻게 봤죠. 해석, 어떻게 해석, 이거 뭐 해석이 필요한 건가요? 단어를 말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그렇게 수준 높은 대응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인수 전 기자는, 전 기자라고 하는 게 전 MBC MBC 기자고 기자. 본인은 네. 기자시니까 기자를 얘기하시니까 장인수 네. 기자. 네. 네. 어디 소속이죠 지금 장인수 기자가? 소속이 없죠. 본인 1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하기로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는 뭐 역시 비슷한 얘기네요. 사전에 첫날 이 인지하지 보도 못했다. 나왔을 때 이제 김어준 씨가 뭐 굉장히 큰 취재를 하셨네 뭐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장은 나는 장인수가 내 방송 나와서 그런 말 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볼게요. 저희한테는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걸 기록으로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대본까지 시간까지 다 저희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자는 자기 특종을 미리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그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인수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내용을 터뜨릴지는 그건 프로로서 장인수 기자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이제 상의할 것도 상의하지도 않았고, 그 책임은 장인수 기자가 오롯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보통 근데 또 일반 기존의 어떤 뭐 뉴스 프로그램과는 또 좀 다른 형식의 프로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토크쇼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과연 그 한 기자, 그 출연자에게만 모두 이야기를 모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스트라이크 3번 꽂아놓은 전력이 없다면 네. 저걸 그냥 받아들여서 김어준 씨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김어준 씨에 집중하는 이유는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에서 안 빼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국 신당과의 합당 과정부터 해서 KTV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악수 장면부터 해서 계속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혹시 장윤수 기자가 저 얘기 할 걸 알고서 일부러 방송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만 힘든 게 아니라 해명도 힘들고 사과도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냥 유튜브 채널로만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 여긴 또 언론사 등록을 했죠?
그래요? 그렇죠. 청와대 네. 출입하고 네. 있죠. 청와대도 그래요? 출입하고 있고. 그럼 언론사네. 언론사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가 최소한 유감 표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도 몰랐다.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에 대한 설명이지만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인수 기자의 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의 폭로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것은 언론사라면 네. 언론사가 아니라 뉴미디어라 하더라도 유감 표명은 최소한 했어야죠. 그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이렇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근데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장인수 기자 책임이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장인수 기자 말하기 전에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좀 그 본인의 영향력에 미련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합당설. 네. 그다음에 따지면 김민석 총리와의 불화설.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KTV의 어떤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런 뭐 네. 그것도 음모론 비슷한 걸 왜 같대요. 제가 악수로 봐서. 잘랐냐 했던. 악수로 잘랐냐 네. 팩트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칭찬 아닌 비난 같은 객관 중독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장혜수 기자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대통령을 평가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객관 중독이라는 게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너무 객관화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혜수 기자는 넘어와요. 그러니까 장혜수 기자가 거래소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뭐 팩트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팩트가 확인됐다라고 해버리면 네. 아니 행간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검찰과의 공소 취소 이런 부분들에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들을 좀 남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상식적 개연성 있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날 진행했을 때 사회자라면 장혜수 기자에 대해서 반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론을. 예를 들어서 패널들이 이렇게 서로 국민의 민주당 뭐 이렇게 진보계열에 골고루 있다면 이 얘기를 하면 반박이 가능한데 그런 반박이 될 만한 패널들 구성이 아니잖아요. 겸손이 힘들다가. 그럴 때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회자가 합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더 확인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큰 취재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거 뭡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제 장인수 기자가 사실 그 전에도 이런 보도 때문에 법적 시비에 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정성호 장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마 적용 안 돼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좀 고려한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윤리적이건 도덕적인 부분인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인수 기자 주장은 A라는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걸 B한테 들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B는 취재원 보니까 B는 얘기를 안 해도 A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좋아요. A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정성호 장관이냐 아니냐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가 이제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전에 서울교통공사 무슨 귀족노조서를 갖다가 네.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오보임이 밝혀져가지고 네네네네. 최욱 씨가 직접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다 장인수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무적으로 옳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매불쇼랑 비교해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막 정말 이렇게 뭐 4명 낙검수 멤버들 얘기하고 뭐 요렇게 재밌게 막 깔깔 할 때는 설령 잘못한 게 드러나도 야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겠어 저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사람들도 훨씬 더 아마 관용적으로 생각할 텐데 지금은 아마 거의 기존 미디어 포함해서 영향력으로 따지면 거의 가장 큰 채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가장 큰 채널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판매 부수보다도 아마 훨씬 더 거의 구독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뭐 모르진 아마 않을 테니까 또 그걸 뭐 충분히 누리는 여러 모습들도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판들이 예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서 구독자 많고 그다음에 동접자 많고 이런 부분에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거 이루가려고 고생하셨고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진보 계열이 어려울 때 우산이 돼준 것도 네, 분명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더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가 민주당과 진보진을 움직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하고 줄을 서야만 공천을 받고 후원금을 채울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플랫폼에 내가 주인이다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최근에 좀 영향력이 빠지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저는 TBS 뉴스공장 김호준으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초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겸손히 힘들다를 할 때는 패널 구성도 본인들 진영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지 거기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생각 있겠어요. 안 그러면 이름을 겸손히 힘들다라고 지었겠냐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여의도 가서 이제 보좌관들 몇 명을 좀 만났는데 이제 뉴스 공장에 출연하는 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껄끄러워졌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요. 네. 이 정도 됐으면 정청래 대표가 물론 딴지일보 게시판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셨지만은 네. 또 여기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고 당 차원에서 의원들 여기 출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큰 폭탄을 터뜨렸으면. 그리고 김어준 씨는 자기 객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문어발실 확장한 거 아니에요? 건물도 사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조사회사도 만들었어요. 언론기관에서 네, 여론조사회사를 네, 네.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누구 이름 빼고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 여기까지 갔으면 제 생각엔 책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객관화가 덜 돼 있다. 본인 객관화를 먼저 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 논란과는 조금 별도로 이제 요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이 설령 독립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못하죠. 지금은 이제 공소 취소를 아예 많이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가장 큰 빙엿을 지금 여기 매긴 거 아닌가? 빙엿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여당에서 지금 공소 취소 모임도 하면서 그거 추진하려고 했었고 원래 4월에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도 띄우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소 취소 움직임 자칫 잘못하다가 야 검찰이랑 거래한 거야 뭐 요렇게 나올 테니까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장인수 기자가 쏘아 올린 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에 가까운 공소 취소 거래설로 이렇게 이 분석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 제일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정청래 대표예요. 정청래 대표는 자다가 정말 봉변당하는 꼴입니다. 지금 당청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사실상 그 당청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어준 씨하고 장인수 기자가 이거를 던져버리니까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가서 같이 욕을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김어준 씨나 장인수 기자가 뭘 했는지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영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차라리 뭐 고성국 TV나 이런 데서 했으면 또 저기에서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믿었던 정말 도끼에 발등찍히는 느낌?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제자리로 잡을 수 있도록 결자이제를 하셔라. 네. 뭐 공소 취소가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논의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를 실제로 누가 하면 야당에서 법외국죄로 고소 고발하겠죠. 아니 그래서 지금 아 머리 아파. 이 상황에서 제일 신난 게 또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뭐 지도부 흥미로운 사진 한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 열리는 최고위 회의실에서 단체로 겸손인들 다 보고 있어. 뉴스공장의 시청층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층이 다. 다 함께 지켜보고 민주당에서 있는 고성국 TV 틀어놓고 보는 거하고 네, 똑같이. 이제 그런 아.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그 민주당에서 서영주 소장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장동혁은 민주당의 재간둥이다. 재간둥이죠. 약간 이제 그 프레임을 가져왔나 봐요.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인이 보내준 글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눈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그 다음이 문제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주당은 땡땡 씨가 얼마나 이쁠까. 땡땡땡은 누구예요?
장동혁 씨 객관적으로는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여야 할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안 하는 하실 분이잖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 저게 해석이 좀 그러네요. H 라고 저도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HDH 네.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옛날에. 하동환 자동차라고 옛날에 있었죠. 아,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동원 자동차까지 얘기하겠죠. HDH. 아무튼 민주당에서 그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오늘 그 한준호 의원이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얘기했어요. 네네네. 김원준 씨가 이 정치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정치 비평까지만 판을 깔아놓고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좀 장인수 기자가 그래도 그래도 그 레거시에서 교육받은 기자인데 이게 데스킹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 직장에서도 뭐 많은 얘기를 깜짝 하더라고요. 놀라죠? 저한테.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데스킹이 없어요. 같이 들었으면서 뭘. 그래서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레거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특정은 안 하겠지만 네. 기자 출신 지금 정치인 분들 중에 평생 이제 데스킹을 당하다가 네. 데스킹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네.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지인 뭐 예를 들어 새만금 청장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스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 프리랜서가 좋은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러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별로 비생산적인 갈등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이렇잖아요. 이게 다 이제 장동혁 대표 덕분에 마음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 재간둥이. 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헷갈리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이러고 있으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든 잘 나오는 게 플러스인 것 같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란이 왜냐면 야당이 좀 잘해주면 민주당에서도 위기의식 갖고 야 이러다 지방선거 진다 뭐 열심히 잘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마이너스인가 싶기도 하고요. 큰 뜻이 있는 거죠. 누구의 큰 뜻이에요? 민주당을 망쳐보자. 장동혁 대표가 같이 죽자야? 이거 저한테 주세요.